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죠. 뉴스픽 하는 날인데요.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머리가 연구머리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머리, 이 바가지 머리 아닙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아니 바가지 머리긴 우리 한데 때는 바가지 머리라고 했어요. 요즘 머리라고 합니다. 그걸 요즘 머리라고 해요. 요즘 머리인데 요즘 머리. 근데 연구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좋습니다. 옛날에 엄마들이 집에서 애들 머리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보내기 뭐 귀찮기도 하고 돈도 들고 그러니까 머리다 바가지 얹었는데 그렇게 쫙 일자로 잘랐다 그래서 바가지 머리였는데 약간 앞니마가 짙뜯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신선한 것 같고 기상청 사람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네. 있어요. 네. 알아요? 아니 알기는 합니다. 예, 거기에 송강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런 이런 더벅머리, 바가지머리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망쳐놓냐 아마 이걸 막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뭐 자기는 별로 망친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또 우스갯소리 한번 했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 결국 깨지긴 깨졌는데 폭로전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또 윤석열 후보가 뭐 한번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야권 단일화를 둘러싸고 이제 신경전이 이제 그간 막후 협상 내용을 폭로하면서 이제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어제 라디오에서 국민의당 관계자가 안철수 후보 의사와 관계없이 안철수 후보를 접게 만들겠다라고 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이 부분에 국민의당이 반발을 하면서 해당 인사가 누군지 밝혀도 된다라고 말을 했고 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논평에서 네.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 등장하는 학문기를 거론하면서 네. 배설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단계인데 이 대표가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학문기가 생후 9개월에서 4세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이태규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이준석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합당 제안을 하면서 당 최고위원회, 조직강화특위, 공천심사위원회 등의 참여를 보장하려고 했고 이제 열정열차를 같이 타면서 단일화를 선언하는 이벤트까지 준비했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안철수 후보 속상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이태규 뭐 총괄선대 본부장입니까? 그분하고 지금 또 이준석 대표 간의 설전이 엄청났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 출연해서 국민의당에다가 관우를 배신한 미방과 부사인 장비를 죽인 범관과 장달 같은 인사들이 있다. 아유 참 말은 하여튼간 말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후보를 접게 만들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러고 국민의당에서는 밝혀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말을.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예. 이 시작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거친 발언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홍준표 대표도 전 대표도 이제 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당에서도 지금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의 발언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주 뭐 솔직하고 거침없고 요즘 젊은이들처럼 좀 뭔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당 대표라는 그 자리가 가지는 무게감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가벼운 것 같고 이게 나쁜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깐죽깐죽거린다. 근데 예. 정말 이준석 대표는 왜 이런 걸 해서 그런 행동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정확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얻고자 하는 거랑 이제 네. 뒤에서 하는 행동이랑 좀 이런 다른데 이제 이중 플레이 예. 아니었어요? 예. 그동안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면 예. 본인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앞에서는 정말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네. 이러더니 또 뒤에서는 서로 또 합당하자고 얘기하고 뭐 공천을 주겠다. 아니 근데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공천이 아쉬워서 지금 그런 거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종로 공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나 그런 거 받고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내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라면은 내가 진짜 굴욕을 참는 그렇게 참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참네요.
세석을 가진 당이 그렇게 그렇군요. 참네요. 정치를 왜 그렇게 할까요? 정말 나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가 아직 모른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약간 미련을 못 버리. 그러니까는 네. 계속 이렇게 조롱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안철수 후보 진짜 이상해요. 참 우유부단한 건지 정말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돈 80억 뭐 전혀 보전 못 받나 보죠. 나중에 안 되면. 예, 지지율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지율 따서 받는 건데 15%가 사실 기준이긴 한데. 네. 아이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들 알아서 하라 그럴까?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안철수 후보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우리랑 같이 합시다. 네. 지금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 네. 민주당 너무 점잖고 너무 예의 바르게 하는데 왜 안철수 후보는 이걸 또 시큰둥한 거예요? 일단은 좋네요. 정치 개혁을 의제로 다당제 카드를 내놨는데 네. 그러니까 민심 단일화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부도를 극복을 하고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 주기를 타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낸다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법안을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명 작업도 이미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4월 총선 때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제, 대통령 4년주 임제, 책임 총리제 이런 방안들을 논의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민심 단일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양당 정치 이제 그만해라 이게 요점이었는데 네. 딱 그거에 맞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리 양당 정치 말고 여러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도 내놨어요. 기초의원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즉각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 뭐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내놨는데 왜 이거는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걸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해왔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해와서 좀 사고 자체가 다른 것 같기는 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왜 그래요? 그렇게 좋아해요, 뭐 그분을? 여론조사 방안을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당장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은 그 얘기를 하더만요. 내가 여론조사 방안을 얘기를 한 것은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거였다. 그러면서 되게 섭섭하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말에 또 만나가지고 뭐 짠 하고 뭔가 나타날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들긴 합니다만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본인은 한 입으로 도대체 몇 번의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분이 정치 은퇴할 거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본인 지금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는데 본인 정치를 하셔야죠. 왜 그러실까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안철수 후보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안철수 후보가 내 말 듣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어제 기자회견 했습니다. 네. 2시에. 야, 나는 내 생전 처음이에요. 대법관이 그냥 기자회견 하는 거는. 네. 야, 어떻게 된 겁니까? 현직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이 처음 있는 그렇죠, 일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녹취록 속에 그분으로 지목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회견 결정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와 공적이나 사적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의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이제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이제 분가해서 서울과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고 막내 딸은 함께 거주 중이다.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친인척에도 없고 그리고 아파트 전혀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다면 검찰이든 언론이든 어디에든 제출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재현 대법관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 성균관대 동문인 거는 맞지만은 그 자체가 의심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분가해서 서울과 경기도 용인 죽전에 살고 있고 막내 딸은 본인과 함께 거주 중이다. 자,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공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억울하면 사실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검찰에서 안 밝혔을까요? 왜냐하면 조지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녹취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지현 대법관이 내 이름이 나온다고요? 어제 약간 놀랬다는 네. 얘긴데 참네요. 누구 말이 맞는지. 또 사실 다 말이 맞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해줬을까요? 만약에 맞다면 아무 일도 안 해주고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오늘 또 바가지머리 한동희 기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